자, 이번 주제는 이제 우리 변동 통지 지난 차시에서 봤는데 그걸 연결 지어 가지고요. 이 변동 통지에 대한 것만 가지고 단독 문제로 또 출제가 될 수 있어서 그 주제를 한번 정리해 보는 시간을 가져 볼게요. 이 변동 통지라고 하는 거는 일단 원칙이 변동 통지는 세무 공무원들이 조사를 마친 다음에 이제 소득 금액이 바뀐 거에 대해서 변동 통지를 법인에게 통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. 맞죠? 법인에게 언제까지요? 결정 경정일부터 15일 내 한다. 기억하시고요. 15일 내 변동 통지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. 법인에게요. 그럼 법인은 그 통지를 받은 사실을 귀속자도 알아야 되는 거니까. 그래서 귀속자에게 알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. 15기 이렇게 앞졌다 놨네요. 15일 내 귀속자에게 알려야 된다. 자, 그런데 법인에게 통지하려고 했더니 이러이러한 사유가 있으면 귀속자한테 바로 통지하는 겁니다. 그래서 법인의 소재가 불분명하다든가 송달이 불능이다. 두 가지 사유 기억해 놓으시면 되고요. 그래서 간단하게 암기. 그럼 이제 변동 통지는 이제 법인에게 하고 예외로 귀속자한테 알리는구나까지 됐고, 그다음 두 번째. 그러면 이제 우리 지난 차시에서 봤듯이 이제 법인은 변동 통지 받으면 원천 인수할 의무가 생기는 겁니다. 그죠? 그래서 여기 이 날짜들이죠. 그래서 우리가 법인이 이제 신고하거나 수정 신고를 했다고 한다면 이 신고일을 이제 되는 거고, 결정 변경 받으면 이 변동 통지 받은 날이 이제 이게 지급 시기가 돼서 지급 시기 즉 원천 유시기 특례 규정이 돼서 그 날 다음의 날 이날에 지급한 걸로 의제하여 지급함을 보아 원천 인수할 의무를 법인은 지게 되고, 그리고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까지 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써놨네요. 이렇게 됐고요. 그다음에 이제 반대로 귀속자 입장에서 신고납부 의무, 그죠? 먼저 우리 쓸 때 귀속자 입장을 쓸 때는 무조건 이거 써야죠. 언제가 수입 시기인지, 계산확정일 인정상해만 근로제공일로 돼 있는 거. 이렇게 해서 요 날짜가 속한 연도에 신고납부를 해야 되는데 이미 지나버린 거야. 그럼 추가 신고라는 제도가 있죠. 추가 신고 이미 지났다면 우리 근로수기일 때 특히 그러면 변동통지 받으면 통지서 받으면 그 날이 속한 달에 다음 달 말일까지 이때까지 추가 신고하면 5월 말까지 등등 한 걸로 본다라고 한 얘기, 납부까지 해야 된다라고 돼 있는 거고요. 자, 됐고 그다음에 가산세에 대한 얘기 이제 얹어서 나와 있고요. 그죠? 납부정가세는 이제 추가 신고 기한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산정한다라고 돼 있는 거를 가지고 이제 잡아봤습니다. 자, 이때 이제 여기 변동 통지를 물어볼 때는 당연히 포인트가 뭐냐? 이제 불복 대상 여부죠. 이게 중요한 거죠. 법인에게 통지했다. 그다음에 귀속자에게 통지했다. 먼저 법인에게 통지하면 이 통지받은 게 우리가 사실 불복이라고 해야 되는 불복, 항고소송, 불복이란 거 들어가면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았다. 내가 어떤 권익을 위법부당한 처분으로 권익을 침해당할 때 하는 게 불복 아니겠습니까? 그렇다면 이 변동 통지를 받은 법인이 이거 억울해요라고 불복 들어갈 수 있냐 그 얘기예요. 결국은 불복 대상이 된다는 거 알고 있잖아요, 그죠? 그 논거를 판단 근거를 들 수 있어야 되겠죠. 그래서 일단 권익을 침해당하려면 이 변동 통지를 통해서 이 법인의 조대 법률관계 변동이 발생하는 거야. 그래서 원천 인수무가 발생하는 거잖아요. 변동 통지를 받으면 그때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 안 하면 가산세 등의 제재가 가해지고요. 그래서 당연히 이 원천 인수 의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그 의무가 성립과 동시에 확정되는, 우리가 변동 통지 받으면 이때 지급한 걸로 본다. 우리 원천 인수하는 세금들에 대해서는 납세비 성립 확정 얘기할 때 지급할 때 성립하고 그때 바로 확정도 동시에 되는 거 아닙니까? 자동 확정이니까. 그래서 이 변동 통지 받으면 그 원천 인수 의무가 성립하고 바로 동시에 확정된다는 거야. 지급하는 때인데 그 지급하는 때가 지급 시기에 관련된 특례로서 변동 통지 받은 날이니까 받은 날이 지급하는 때가 되는 거나 마찬가지고, 그래서 성립과 동시에 확정이 된다. 이렇게 되듯이 이거 안 하면 또 제재가 가해지고 등등, 그죠? 그래서 법률 관계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야. 이때까지 안 하면 가산세 등의 제재가 가해진다는 거죠. 이래서 이 권리의무 관계 변동을 발생시키는 변동 통지에 대해서 법인은 항고 소송을 할 수 있다. 맞죠? 항고 소송할 수 있다. 근데 이제 귀속자에 대해 통지했대. 귀속자에게 바로 통지. 우리 사유, 그죠? 법인에게 하려고 했더니 이제 법인 소재 불명이라든가 등 송달 불능이라든가 등 사유가 있으면 이때는 귀속자에게 변동 통지를 하는 건데, 그 변동 통지 받은 귀속자는 이때 항고 소송을 할 수 있느냐, 이 변동 통지에 대해서 못한다라고 하는 겁니다. 이거는 법률 관계가 변동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키가 되는 겁니다. 어차피 귀속자 입장에서의 납세무라고 하는 거는 당연히 성립 시기에 성립이 된 상태고, 이 변동 통지 있고 없고에 대해서 이 귀속자의 납세무가 달라지는 건 아닙니다. 그냥 신고 안내문 성격이 있다고 했죠? 신고 안내문 성격이 있다. 이거에 불과하기 때문에. 그래서
권익을 침해당하려면 뭔가 처분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 처분으로서의 어떤 의미를 띠지 못한다라고 이해하시면서 결론적인 얘기도 가져가시고요. 이렇게 해서 변동통지만 가지고 단독으로 쪼개서 10점짜리 배점으로 여러 개 쪼갤 때는 충분히 가능한 것 같아서 이렇게 한번 잡아봤습니다. 요번 샷이 이렇게 마치겠습니다. 예.